오늘은 HLB와 삼성전자 등의 차트를 예시하며 효율적인 매수 타점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부에 이어서 핵심 지지라인을 결정하는 4가지 요소를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며 최적의 매수 타점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동평균선 지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HLB의 이동평균선입니다. 파란색 선은 이동평균선 중에서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한다고 알려진 20일 이평선입니다. 20일 이평선은 매수와 매도의 심리에 영향을 준다고 하여 심리선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만약 2021년 9월 24일에 종가가 21선을 이탈한 것을 확인하고 HLB를 매도했다면 현재 주가보다 2배나 높은 수준에서 청산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너무 결과론적인 얘기이고 특정 구간에 대한 단편적인 사례일 뿐입니다. 이평선 지지는 거래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지만 시장 참여자가 가장 많이 참고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지표는 페이크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력의 농간에 휘둘릴 수 있으니 매수 결정의 보조적인 도구로 활용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통계의 대가인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문병로 교수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주가가 20일 이동 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면 일주일 후 상승해 있을 확률은 42%, 3주일 후 상승해 있을 확률은 43%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가가 20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면 보통은 상승 신호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시장 평균 수익보다 오히려 형편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처럼 주식판에는 잘못 알려진 상식과 정보가 무분별하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통계를 통해 잘못 알려진 정보를 바로잡고 제대로 된 통계를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성공 투자의 확률을 높여주는 훌륭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인 상태는 시장 평균 대비 조금 더 예후가 좋은 편입니다. 만약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인 상태에서 매수를 해서 3주에서 6주 이내에 매도를 한다면 적어도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는 통계가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닥에서 발생한 이평선의 수렴은 강한 상승 에너지를 동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자리는 예의주시하고 주가의 흐름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HLB가 급등하기 전에 이평선이 수렴되는 모습입니다. 주요 이평선인 5일과 20일 그리고 60일과 120일 이평선이 거의 한자리에 모여 있는데 이러한 이평선의 수렴은 급등이나 급락의 전조 현상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추세선 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삼성전자가 상단 추세선을 뚫고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화살표를 표시한 날짜는 2020년 11월 26일인데 추세의 상단에서 밑꼬리가 생기는 지지를 받으며 급등의 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재무 상태가 나쁘지 않은 종목에서 우연히 이런 자리가 확인된다면 추세선을 이탈가로 삼아서 매수를 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매수 성과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추세의 상단을 뚫고 올라가면 급등하거나 추세의 하단을 이탈하면 급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추세선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추세선은 파동의 상단과 하단을 연결하는 것을 말하며 일봉의 종가를 기준으로 연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HLB 같은 제약바이오주들은 외부 환경이나 재료로 인해 추세가 쉽게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나 가치주에 비해서 추세가 잘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추세선을 그릴 때 상승 추세에서는 하단 추세선을 그리고 하락 추세에서는 상단 추세선만 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추세가 하락할 때는 주 추세선이 상단 추세선이 되고 보조 추세선이 하단 추세선이 됩니다. 주 추세선과 보조 추세선이 수렴하는 구간을 공략하거나 추세의 끝에서 주 추세선과 보조 추세선의 빈 공간이 생긴다면 강력한 상승 에너지가 응집하는 경우가 있으니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매수를 결정하거나
추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장기 지지와 저항을 확인할 때 주로 사용하는 수평 지지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삼성전자의 주봉 차트입니다. 출량파가 그어놓은 수평선에서 지속적으로 지지와 저항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하락하여 출량파가 그어놓은 선에 닿는다면 해당 라인을 이탈가로 잡고 진입하는 매수 전략은 상당히 효과적일 것입니다. 수평 지지선은 난이도가 높지 않고 한눈에 쉽게 저항과 지지라인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초보자들이 쉽게 배워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평 지지선은 보통 거래량을 동반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생긴 격전지의 에너지는 시간이 흘러도 같은 자리에서 또다시 격전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생성된 강한 에너지는 수년이 흘러도 지속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평 지지선은 파동의 고점이나 저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과거에 생긴 지지선의 주변에서 더 큰 에너지가 생성된다면 이전에 생성된 에너지는 소멸하는 경우가 있으니 무조건 과거에 생성된 수평 지지선을 맹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라운드 피겨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라운드 피겨란 만원, 2만원, 3만원처럼 가격의 큰 단위가 바뀌는 마디 가격을 의미합니다. 주식은 심리가 많이 반영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시장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자신도 모르게 라운드 피겨 매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9만원대에 있다가 10만원대를 돌파하려고 할 때 단지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는다는 이유만으로 강력한 저항력이 생깁니다. 이러한 라운드 피겨가 발생하는 지점은 중장기적인 에너지를 갖기보다는 단기 변곡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에너지의 응집력이 크지 않으므로 단타를 치거나 일시적으로 평단을 조절할 때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권리락이나 배당락 등으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주가가 수정되기 때문에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과거의 주가를 연결해서 볼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규 매수를 하거나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할 때 유용하게 활용되는 지지라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식은 통계와 확률의 게임입니다. 통계적으로 확률이 높은 곳에 반복적으로 투자를 하시다 보면 결과적으로 수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지금까지 출량파가 추천한 종목에 대해서 총 결산한 영상의 링크를 올려드립니다. 차트를 선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차트를 추천한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지지와 저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량파 매매 타점은 차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